점수부터 주면은 저는 정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웅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 아무래도 지난 시즌 아모린 감독이 중도 부임하면서 자신의 전술적인 색깔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 많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아모린 감독에게는 첫 번째 보강 시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맨유에서 아주 통 크게 아모린 감독을 위해서 투자를 해줬는데요. 오늘은 어떤 선수를 사왔고 어떤 선수를 처분했는지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맨유의 영입 성과 점수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적 시장의 포문을 열었던 선수는 바로 마테우스 쿠냐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선이 부족한 어떤 시원시원한 돌파나 득점, 플레이메이킹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꽤 높았고 6,250만 파운드라는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맨유가 영입에 성공했고요. 프리시즌부터 지금 리그 초반까지 쿠냐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로 많이 연결되고 있진 않으나 확실히 맨유 이선에서 역동적인 움직임과 브라질리언 특유의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를 앞세워서 팀 전체적인 경기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는데 다행히 A매치 기간 동안 회복을 해서 맨체스터 시티전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브라이언 음베모 선수입니다. 브렌트포드에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20골을 넣어주는 등 폭발적인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타겟망에 걸렸고요. 171cm 단신이지만 진짜 수려한 왼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맨유의 이선에서의 옵션을 줄 수 있는 선수로 낙점이 되었고요. 기본 이적료 6,500만 파운드에 옵션 600만 파운드가 붙어서 총액 7,100만 파운드라는 꽤나 큰 금액을 지불하고 브라이언 음베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다음 선수는 베냐민 세슈쿠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제가 맨유의 약점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호일룬 선수와 지르크시 선수가 리그에서 도합 10골이 채 넘지 않은 극심한 빈공을 보여주면서 맨유의 순위 하락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으로서 리그에서 20골 가까운 득점력을 보여주는 9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라이프치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베냐민 세슈코 선수를 영입에 성공합니다. 기본 이적료 7,650만 유로에 옵션 850만 유로 더해서 한화로 약 1,400억에 가까운 거금을 지불하고 베냐민 세슈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상 올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적 시장 막판에 골키퍼 포지션이 보강 포지션으로 갑자기 떠오르게 됐는데요. 프리시즌 때 오나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면서 2순위 골키퍼였던 바인디르 선수가 경기에 계속 선발 출장했으나 탐탁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인지 막판에 로얄 앤트워프에서 세네 라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본 이적료 2,100만 유로에 옵션 400만 유로까지 포함해서 총 2,500만 유로에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디에고 레온 선수가 있는데 디에고 레온 선수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료 합의는 되었고 여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에도 살짝 언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로 맨유에 합류했고요. 아마 왼쪽 윙백에서 스쿼드의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맨유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을 거치면서 새로운 선수 5명이 합류하게 됐고요. 사실 이 꼭 필요했던 자원이 3선 미드필더 자원이었습니다. 정말 맨유가 더 거금을 치러서 영입을 하려고 했던 선수가 두 선수가 있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워튼 선수와 브라이튼의 발레바 선수인데요. 두 선수 다 왼발잡이고 3선에서의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의 몸값으로 거론되는 게 굉장히 높았어요. 몸값을 지불하려면 기존 자원 중에 판매하려던 선수들이 빠르게 던딜이 돼서 이적 자금을 회수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적 자금 회수한 걸로 재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엇갈리면서 결국엔 3선은 보강하지 못한 채 여름 이적 시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판매한 선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로 떠났고요. 일단 이번 시즌 임대 이적이고 주급은 바르셀로나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만 레시포드 선수가 자신의 주급을 기존보다 30% 정도 깎고 갔다고 합니다. 레시포드 선수가 떠나면서 주급 운영에 있어서 맨유가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더해 3,5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레시포드의 활약상에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이 금액을 지불하고 완전 영입을 할 수도 있고 맨유에 돌려보낼 시에는 첼시에서 산초를 보냈던 것처럼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레시포드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적당히 활약해서 완전 영입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라스무스 호일
호일룬 선수입니다. 호일룬 선수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이적이었어요. 물론 지난 시즌 보여준 모습은 맨유 팬들에게 진짜 속 터지게 했던 선수긴 하지만 맨유에 대한 충성심은 굉장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선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벤야민 세슈콘 선수가 영입된 마당에서 호일룬 선수를 스쿼드 안에 포함시키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했고, 사실상 호일룬 선수도 굉장히 비싼 가격을 치르고 데리고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벤야민 선수와 둘을 같이 스쿼드에 놓는 게 사실상 구단으로서는 좀 부담이긴 합니다. 나폴리 임대 이적을 했고요. 주급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으나 아마 나폴리가 100% 주급을 부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 임대료로 600만 유로가 있고요. 4,4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호일룬 선수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은 무조건 나폴리가 4,400만 유로를 주고 영입을 해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완전 이적 조건은 우선 나폴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해야 되고요. 호일룬 선수가 특정 경기 이상 출전수를 기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일룬 선수가 나폴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이 이적 조항이 활성화돼서 호일룬 선수도 자기에게 더 맞는 리그에서 활약하길 바랍니다. 더구나 맥토미니 선수가 지난 시즌 넘어가서 잘 적응해서 리그 MVP까지 타낸 선수기 때문에 아마 맥토미니 선수가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수입니다. 안토니 선수인데요. 베티스와 정말 끊임없는 줄다리기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안토니를 원했던 다른 구단들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유벤투스도 거론됐었고, 최근에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거론됐었고, 안토니 선수를 그래도 꽤 많은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을 구단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안토니 선수 본인이 베티스 팬들이 보여준 어떤 환대 때문인지 베티스행만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 이적료 2,200만 유로에 300만 유로 정도 옵션이 붙어서 총 2,500만 유로의 이적이 성사가 되었고요. 여기에 세론 조항 50%가 붙었는데 이 기사 보고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세론 50%란 거는 원래대로면 안토니 선수가 베티스에서 만약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다시 할 경우에 그 이적료의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베티스가 끝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이적료의 절반이 아니라 이적료 차익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연결되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안토니 선수를 대략 500억 정도의 영입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원래 50% 세론 조항이었으면은 250억 정도가 맨유에게 오는 건데, 지금 바뀐 조항으로 따지면 차익의 50%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약 300억 중반 정도로 안토니를 영입해 가니까 500억의 차익, 그러니까 150억의 절반, 약 75억 정도만 맨유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억에서 7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상은 맨유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토니 선수를 아무리 보내고 싶었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그게 좀 걸려요. 안토니 선수가 자기의 계약 기간이 남은 주급에 대해서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이 보상금 없이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에서 아마 이 50% 세론이 좀 갈리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이 다음 선수는 제이든 산초 선수입니다. 제이든 산초 선수도 거의 이적 시장 막판에 아스톤빌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임대료나 완전 이적 옵션 조항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산초 선수의 주급 80%를 아스톤빌라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임대를 떠났고, 아마 산초 선수가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 1년 임대가 끝나면 자유계약이 될 겁니다. FA가 될 거라서 맨유가 그냥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계약 연장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발동할 거라는 기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뒤에 다른 기사를 보면 발동하지 않고 그냥 FA로 풀어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조금의 이적료라도 회수해야 맨유가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고 장부상에도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산초 선수도 너무 높은 금액을 주고 사왔던 선수기 때문에 FA로 그냥 풀어주는 거는 사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적 시장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적 시장이 사실상 닫히고도 임대 이적이 성사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 오나나 선수입니다. 지금 터키 무대 트라보조스키로 임대 이적을 앞뒀고요. 오나나 선수도 산초 선수처럼 순수 임대입니다.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라든가 임대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라본조스키가 주급 100%를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와요. 오히려 오나나가 구단으로 옮김으로써 주급이 거의 2배가 된다는 기사가 있어요. 지금은 맨유에서 700만 유로 정도인데 터키 무대로 옮길 시에는 1400만 유로의 연봉으로 갑자기 올린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만큼 오난 선수를 원했던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적 관련 옵션 조항이 없더라도 오난 선수가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이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2526 여름 이적 시장 맨유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부터 주면은 저는 B+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좋았던 점은 우선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두 선수를 영입했던 점인데요. 쿠냐 선수와 은배무 선수가 비록 몸값은 굉장히 비싸게 영입했으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연간 활약을 했고 맨유가 영입을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좋았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9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게 확실했고 9번을 정말 부지런히 찾았어요. 물론 요케레스 선수가 아스날로 떠나면서 약간 닭 쫓던 개 지붕 보는 것처럼 됐지만 오히려 아스날이 노렸던 세슈코 선수를 역으로 데려와 버리는 협상력을 발휘한 끝에 저는 이런 보드진의 적극적인 협상 태도는 좋았던 것 같고 기존에 판매를 해야 됐던 레안상가 이 선수들을 어찌됐던 간에 다 처분한 거는 좋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던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3선 미드필더 자원을 보강을 했어야 돼요. 결국에는 중원 보강을 못했던 점 이런 게 좀 아쉽고요. 지금 나오는 기사로는 바로 겨울 이적 시장을 활용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발레바 선수라든가 워튼 선수를 노린다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3선 자원들이 잘 버텨줘서 적어도 중위권 이상의 성적은 내고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판매했던 자원들 처분했던 금액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령 가르나초 선수나 안토니 선수는 조금 더 값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가르나초 선수는 이적 시장 초반에 7천만 파운드 정도의 몸값을 책정해서 판매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유로까지 낮췄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 첼시로 넘어갈 때 4천만 유로, 물론 세론 10%가 붙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가격이긴 해요. 가르나초 선수가 아마 홈그라운드 적용되는 선수일 거고 지난 시즌 어쨌든 공격 포인트 10도 찍어줬던 선수고 여전히 어리다는 점, 유망하다는 점이 이 선수의 몸값을 더 받아낼 수 있었던 포인트가 많았는데 그 부분의 협상에서 잘 어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점. 그리고 안토니 선수도 진짜 저는 베티스가 진짜 너무 짜증이 나긴 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선수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분할 지급 같은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안토니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더구나 이적 시장 막판에 세론 조항 50%를 그런 식으로 바꾼 거는 사실 맨유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게 맨유가 사온 금액이 아무리 호구딜이라고 했더라도 사온 가격에 비해 처분한 가격이 너무 턱없이 낮고 지난 시즌 안토니가 베티스에서 보여줬던 활약상까지 고려하면은 2,500만 유로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4천만 유로는 받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500만 유로로 낮춰졌는데 세론 50%도 그런 식으로 후려쳤다? 전 이거는 조금 맨유의 협상단도 이거는 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 결과적으로 앞에 언급했던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을 합해서 종합점수 B+로 평가를 하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이런 부분들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겨울 이적 시장에서 꼭 영입했으면 하는 포지션이라든가 선수가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